방금 전까지 나온 소식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영방송 KBS 같은 거죠.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KBS 본사가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노리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폭격을 받아가지고 생방송 도중에 앵커는 목숨을 건졌지만 방송국에 있던 기자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3분의 1을 무력화시켰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동안 미사일 드론 반격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앞으로 또 한 번 큰 거 간다고 대규모 공습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현재 어제죠. 시간으로 어제인데 미국이 주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완전 폐쇄를 했고요. 중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중국 자국민한테 빨리 육로를 통해서 빠져나오라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대피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지금 전쟁이 생각만큼 예전 같은 공습으로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할수록 이란도 이쯤에서 끝내자 하고 자기들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휴전을 하고 싶은데 아니 니네 죽을 때까지 안 끝낸다 나오니까 이란 역시도 그럼 같이 죽자 하고 총력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대사관 다 폐쇄 문 닫고 거기 있는 교민들도 어떻게든 빠져나올 사람 빨리 빠져나오라고 대피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사상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죽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다친 사람까지 다 합해서 이스라엘도 600여 명, 그러죠? 이란인은 1,400여 명. 물론 이 중에 죽은 사람 숫자로 하면 압도적으로 이란이 훨씬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미리 국가 요인들의 집, 주택, 침실 위치까지 미리 다 몇 년 동안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밀 타격을 해서 이번에는 뭐 군사시설만 타결한 거 아닙니다. 민간 아파트, 강남 어디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산다까지 다 알아가지고 다 때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혁명 무장 이슬람 세력의 총사령관이나 어떤 그 우주 방위군, 항공 방위군, 드론 총사령관 그런 애들 다 때려 죽였고요. 처음부터. 그다음 미사일 발사대도 때렸지만 핵시설까지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이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지금 타격을 했고요. 물론 저 땅속 깊숙이 파가지고 거기다 감춰놓은 시설까지는 아무리 공습을 해도 거기까지는 폭탄이 닿지가 않아갖고 지금 못 때려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그 재정일치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할아버지 있죠? 그 하메네이 할아버지 그 사람은 자기들이 초반부터 공습할 때 암살해가지고 때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봐줬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네타냐후가 하메네이도 때려잡을까 했는데 그러지 마라 하고 자기가 말렸다. 말은 하지만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란의 정권 교체가 그 사람들의 지금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네타냐후가 떠들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은근히 동조하고 있고 이란의 정권 교체가 되고 1960년대처럼 이란이 친이스라엘, 친미국의 서방 정권으로 바뀌려면 그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같은 하메네이 할아버지가 정권을 잡기 전에 있던 친이스라엘, 친미국의 친서방의 지도자, 그 당시 대통령, 망명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거기다가 앉혀야 돼요. 이란에다가. 그러려면은 하메네이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메네이 지도자가 죽어야 돼요. 죽고 이슬람 그 세력들이 다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전 이스라엘 미국 친서방 정권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망명한 사람, 그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다가 앉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 할아버지는 우리가 일부러 봐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실은 못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싶었어도. 그리고 지금 그 할아버지가 벙커에 꽁꽁 숨어가지고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죠. 사실은 이번 폭격에 다쳐갖고 시름시름 하시다가 지금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소문도 돌고 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 지도 세력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친서방 정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게 지금 네타냐후의 노골적인 목표 같고요. 어제 오늘 사이에 또 그걸 위해서 뭔가 일을 앞으로 벌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친러시아 세력이 이란에서 없어지는 거, 브릭스에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해줄 이란의 나라가 바뀌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볼 거냐. 요거 지금 앞으로 주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이번에 모인 G7 정상들은 이란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나 호주 정상과의 회담이 있었지만 그 일정을 취소하고 뭐가 그리 바쁜지 급히 조기 귀국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는 말하기를 미국과 이란이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 그거인지 겉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큰 일을 벌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잠깐 기사를 통해서 지금 낮에 일하시느라고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번 쭉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전이 사흘, 오늘까지 나흘째죠. 근데 처음에는 지금 군사시설을, 핵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더니 사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공항, 이란의 외무부 건물, 경찰청, 검찰청, 정보부 건물 다 이런데 표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KBS 국영방송국 같은 방송국까지 때려서 국가 기반시설 전체가 마비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로 에너지 시설 같은 거 때려서 국가기관의 어떤 전부 정전사태를 만들고 하고 국민들한테 자꾸 이제 교란방송,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남방송, 대북방송 찌라 뿌리듯이 이란 국민들한테 자꾸 그런 방송과 찌라시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들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피해보고 있다 하면서 그런 정권 말고 새로운 정권, 그동안 이슬람에 반대하던 이란 내에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아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 국가를 이번 기회에 이 무능한 정권들, 혁명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으로 바꾸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란의 선동까지 지금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년 동안 여기 숨어들은 모사드 정보부 요원들도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난리 중에. 확실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거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전쟁 초기부터 자기가 처음에는 중재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합의를 나는 바라지만 때로는 남자끼리는 주먹으로 대화해야 할 때도 있다. 싸워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뜻대로 지원해 줄 거다. 방어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 라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분쟁에 우리가 개입할 가능성도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처음에 선제 공격에는 절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뒤로 꾸준히 지금 이스라엘 방어하는데 도와주고 있고 더 큰 도움도 지금 계속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둘째 날부터 대놓고 나왔죠. 처음에는 첫날은 자기들이 공습한 이유는 핵무기를 이란이 가질까봐 그랬다 라고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는 쪽으로 자기들이 지금 밀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두 차례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 이란도 멈추겠다. 아니면 핵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핵협상 다시 하자. 우리가 핵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아니다. 너희하고 절대 협상은 하지 않고 공격은 최소 앞으로 2주 동안은 더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 때문에 핵무기 포기하면 전쟁 끝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전쟁 터진 날부터 4일 전에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란을 지우려고 하고 재기불능하게 밟아놓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이란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핵협상하자, 우리 핵무기 포기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니네가 공격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네타냐후가 아니다, 너희들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하고도 이미 처음부터 공격 시작 전부터 이런 목표가 얘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란이 이 정도로 당하면은 이란의 시아파 혁명 이슬람파가, 무장 이슬람 혁명 그 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주변 국가들의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 무장 이슬람 세력들이 있죠. 시리아 안에도 있고 이라크 안에도 있고 레바논 쪽에도 있고 해서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도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극렬한 무장 정파가 극우파들이 하마스였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 가장 규모가 큰 헤즈볼라가 있고, 시리아에도 많은 파가 있었지만 시리아는 지금 내부 분쟁으로 끝장이 나버렸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그 가까운 이란하고 제일 붙어있는 이라크 안에 있는 여러가지 또 그 세력들이 있죠. 민병대죠. 주로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 당하는데도 아무도 같이 힘써서 이란하고 싸우겠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 왜? 이미 다 괴멸됐어요. 지난 차근차근 이거 다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준비된 거라고. 하마스 핑계 대다가 괜히 핑계 대면서 골란구원에 미사일이 떨어졌네 어쩌면서 핑계 대면서 헤즈볼라 치고 들어가죠. 하나하나 팔다리 자르는 거고, 최종 목표는 그때도 제가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차근차근 차 띄고 포 띄고 마 띄고 상 띄고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이란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란이 당하는데 같이 싸우겠다, 여차하면 뭐 어쩌겠다 하고 성명 발표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힘쓰는 애는 아무도 없다. 지금 쓸만한 힘도 없다. 이란마저도 지금 사실 탄도미사일이 제가 듣기로 한 200발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한 2주일이면 다 쓰죠 뭐. 그죠? 그거 말고는 이란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가 중간에서 협상국, 중재국 역할을 자처해놓고 그 협상과 중재가 끝내기도 전에 선제 타격이 이스라엘한테 갔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양아치 짓을 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은 우리나라 기자들하고 달라서 용감하죠. 용감해서 이런 거 굉장히 따지고 들으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중재를 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치고 들어가는 이런 일이 만들어졌냐. 이런 거 대놓고 막 이제 아주 날카롭게 물어본 것 같은데, 트럼프 또 유체이탈 화법으로 살살 피해간 것도 아니죠.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스라엘 잘했다, 박수 쳐주고 아주 공격은 멋있게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빌 에크먼 같은 애는 미국이 차라리 이스라엘이 마무리 못하면 미국이 추가 공격하자, 도와주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관건인데, 오늘의 제가 라이브 영상 제목이 그거죠. 벙커버스터와 세계 3차 대전. 소제목을 그렇게 짚어봤죠.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핵탄두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그거를 지금 완성 단계인데, 그 농축 우라늄들을 나중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다 숨겨놔야겠죠. 근데 이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망과 정보부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언제든 거기에 자고 있는 동안 뭐 예고도 안 하고 와가지고 선제적으로 전투기가 와서 거기를 다 때려 부시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러면 밤새 가서 이스라엘이 때리고 왔다면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북한이 김정은이 핵 개발한다 하면 오늘 밤에 우리나라 공군이 몰래 넘어가 가지고 북한 뭐 영병 그런 데 다 때려 부시고 오고도 어쩔 수 없지. 저놈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는 내일부터 3차 대전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위협되니까 오늘 밤에 가서 때려 부시고 와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일을 지난 몇십 년간 해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농축을 해서 만들 것 같다라는 정보만 오면 그날 밤에 몰래 영공을 넘어가가지고 전투기 가서 때려 부시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누가 한 거냐, 이스라엘 니네가 한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지네가 했다고 긍정도 부정도 안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욕먹으니까.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대놓고 그냥 욕 먹든 말든 지네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이 뻔뻔하게 다 받쳐주고 이제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지져도 이스라엘이 어쩔 건데 니네가 뭐 하면 할 정도로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빌 에크먼이 미국이 추가 공격하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란이 그 농축한 핵을 땅속 깊은 데다가 이 막 엄청난 산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숨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늘에서 그 산을 빵빵빵 때려도 산에 이 그 토사라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막 몇백 미터 막 있으니까 밑에가 충격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데다 숨겨놓은 거를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땅속 깊은데 콘크리트 구조물 지하 깊은데 터널 깊은데 밑에다 해놔도 그걸 터뜨리는 무기가 미국이 있습니다. 그게 벙커버스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벙커버스터? What are bunker buster bombs and what makes them so deadly? Also called ground penetration 이게 munitions. These bombs dig deep into the 벙커버스터가 ground 이렇게 before 땅 they detonate. 터지면 They are used to destroy 땅속 막 reinforced 몇백 concrete 미터까지 structures 그 and 충격이 underground 가가지고 facilities where 밑에까지 다 ordinary 부신다고 run-of-the-mill 합니다. ammunition cannot penetrate. There are two types of bunker busters. One has a fortified nose so that bombs do not detonate on impact. It also gives the ammunition hole through which the Turkiye are subterranean 정말 structures. 무서운 폭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벙커버스터가 이란의 그 끝까지 그 지금의 그 이슬람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은 애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에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란을 완전히 짓밟아 놨다고 해놓읍시다. 이란을 짓밟아 놨으면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 한번 핵이라도 쏘고 죽자 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죠.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이왕 이란을 지근지근 다 밟아놓고 정권까지 교체했다고 이미 작전이 들어갔으면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잔당들을 좀이라도 살아남았을 때 이 잔당들이 숨겨놓은 농축 우라늄 터널 깊은 데다 숨겨놓은 산 밑에 산에다 터널 뚫어서 그 밑에다 몇백 미터 안에다 숨겨놓은 핵무기를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을 거기에다가 실어가지고 텔아비브에다가 이스라엘에다 한 방 빵 쏜다고 해보세요. 전술 핵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 확실히 해야 될 거는 농축 우라늄 그거 만들어 놓은 걸로 지금 의심되는 한 3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를 벙커버스터, 미국의 무기인 이 벙커버스터로 때려놓으면은 때려놓는 게 사실은 필수입니다. 거의 필수.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잘걸요. 물론 이제 어떻게든 하메네이 할아버지도 죽이고 정권 교체가 성공한다면 그 안에 정권 교체가 성공해서 이란이 예전같이 친서방 국가로 다시 외국의 망명에 있는 대통령 후손을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끌어안친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잘못되면 항상 불안한 게 지금 일을 여기까지 벌렸으면 이란도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에 물러나기 전에 전술핵이나 한 방 먹으라고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핵무기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몇 달 안에 만들어서 그렇게 복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농축 우라늄이 있는 데를 어떻게든 벙커버스터로 때려야 돼요. 미국의 무기를 갖고 와서. 그 벙커버스터가 엄청난 폭탄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보통 미사일 폭탄하고 다르다는 거죠. 등치가 크다는 거죠. 이 등치가 큰 거를
전투기에 매달아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전투기가 이걸 못 갖고 가요. 그러면 이 엄청난 무기를 싣고 갈 만한 아주 큰 폭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B2 스텔스 폭격기. 미국에만 있는 거죠 이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이 폭탄 하나에 무게가 13.6톤이에요. 이거를 싣고 가가지고 요거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한 대당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크기도 엄청나게 크죠. 전투기에 비하면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지금 레이더망을 피해가는데 B2 스텔스 폭격기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커요. 결국은 정말로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지우고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별다른 위험 리스크 없이 이란을 이 땅에서 지우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걸 성공을 하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뭐냐? 미국의 B2 스텔스가 가가지고 벙커버스터 때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 작전에는 공중급유기도 중간에 투입이 되겠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왜냐면은 이미 그 언론들을 통해서 처음 이 작전이 이란의 공습이 시작될 때부터 뒷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미국에 확인 안 된 비공식 소식통을 해서 미국에 처음부터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했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첫날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을 파괴를 한다고 하는데 산 밑에다 숨겨놓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하고 다 해도 수장들 죽이고 핵 과학자들 다 때려 죽이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숨겨놓은 농축 우라늄은 끝까지 파괴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불안하거든요. 보복이 불안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이 정권을 싹 바꿀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작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B2 스텔스의 벙커버스터 폭격을 지원을 했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틀 3일 지나고 보니까 네타냐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란 정권을 아예 교체를 하겠다. 즉 지금의 이슬람 혁명 국가인 이란이란 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 대놓고 이제는 다 알잖아요. 어제 오늘 사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핵시설하고 군사시설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 이란도 그만하자. 내가 졌다. 사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고 핵무기 포기할게. 핵협상 다시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끝까지 갈래. 거부했잖아요. 자 그럼 전쟁의 양상은 이미 바뀐 겁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오늘 갑자기 트럼프가 왜 갑자기 돌아갔냐. 그러면서 국가안보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냐. 이거 볼 때는 어떤 기사에서는 뉴스에서는 이란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다 한다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쭉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을 확실하게 때리는 벙커버스터 지원을 본격적으로 요청을 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을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이란 나라를 지우고 정권 교체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과 돈이겠죠. 틀림없이.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네타냐후는 지금까지는 국민 쌍놈이었지만 이번에 시오니즘 완성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란 정권, 이슬람 정권을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지도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불과 2, 3일 사이에. 원래는 촛불 시위에서 끌어내려서 온갖 부정부패, 그 다음에 하마스에 끌려간 사람 한 50명 중에 이제 한 20명밖에 거의 반 이상이 다 죽었죠. 그 사이에 얼마든지 협상해서 인질들 살려낼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하마스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고 계속 협상을 발로 걷어차서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들 굉장히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전쟁만 끝나봐라. 네가 책임지게 만들겠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온갖 부정부패도 있고. 근데 지금 정말로 우리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건이었던, 우리를 위협했던 큰 적인 이란을 이번 기회에 지워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 영웅이 됩니다. 70년, 80년 동안 항쟁한 이 시오니즘 항쟁, 중동 항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힘으로 압박하면서 견제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사우디가 합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감히. 이란하고 이란 무장혁명 이슬람 세력하고 연결된 저항의 축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항의 축들 헤즈볼라까지 다 괴멸시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란까지 지워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동에서, 그 모든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대립했던 세력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에 걸친 중동 항쟁을 끝내는 역사적 인물이 누가 됩니까? 네타냐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를 다 용서해 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여기에 목숨 거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그 옛날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전두환 씨가 쿠데타 한 것처럼, 그 뭐죠? 실패하면 쿠데타고 뭐 성공하면 혁명이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와 극우파들은 여기에 자기들 정치적 캐리어, 생명이 걸린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극우파들은 이란이 미국을 위협을 하고 트럼프를 암살을 하려고 한다. 항상 극우파들의 그 이란이 주적이죠. 근데 지금 이란의 그 나쁜 미국을 공격하려는 이란의 그 이슬람 세력을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지워버렸다. 미국 트럼프가. 그러면은 미국 안에 있는 보수파들, 강경파들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쫙 올라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거 간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우는 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온갖 비난과 역풍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전 세계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극우파들 빼고 전 세계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공습을 정당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국제법을 어긴 정말 인정해서는 안 될 나쁜 공습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미국이 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던 일본 이시바 총리마저도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이건 아니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지우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단 한 번의 작전이라도. 그럴 때 미국에 대한 엄청난 외부의 역풍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자기 지지율, 이란을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을 내가 바꿨다. 우리 이스라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했을 때 오게 될 미국 보수파들의 대단결과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서 앞으로 트럼프가 하려는 모든 정책에 국정에 원동력이 생기는 거. 그 이득이 더 클 거냐. 뭐 아니면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란을 지우겠다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 러시아, 브릭스가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틀 동안 요거 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왜 싸우냐면은 아무리 트럼프와 극우 마가파들, 이너서클 한 10대 명 정도가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하자 해도요. 이게 힘을 얻으려면, 작전을 해가지고 미군이 파견돼서 뭘 한다라는 게 힘을 얻으려면 지금의 집권 여당인 미국 공화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미국 공화당 안에도 파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습에 대해서 하란 대로 다 해주자라는 건 미국의 일부 극우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공화당 파들 중에는 오히려 외부 전쟁, 해외 전쟁에 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끼어드냐 하고 반대하는 공화당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부적인, 자칫 잘못하면 보수 안에서도, 보수파 안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역풍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에서도 가능한 빨리 중국 교민들 육로로 탈출해라 했고요. 아까 이제 국영 방송사가 타격당한 거 말씀드렸고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다급히 휴전 협상 신호를 보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판을 키우겠다. 그리고 하메네이 일부러 죽일 수 있는데 봐줬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도망간 것 같고, 도망간 이후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부상당했다,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슬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G7 회의를 하러 그저께부터 날아갔는데, 캐나다로 날아가기 전부터 비행기 안에서 계속 뭔 얘기를 하죠. 그래 봤더니 이란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축함을 작전 첫날부터 이스라엘 옆에 바짝 붙여가지고 모든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다 요격해주고 도와줘라 했는데, 지금 작전 3일째 돼가지고는 항공모함까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항공모함까지 급하게 중동으로 파견을 명령했다고 그러죠. 지금 이게 지금 수준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주는 그 정도만 지원한다고 하면 구축함만 보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항공모함,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며칠 걸릴지 모르겠는데 항공모함 지금 글이 돌렸다는 거는 뭔가 지금 더 큰 작전을 지원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돌렸다는 건 맞죠? 그리고 지금 다수의 공중급유기가 간다는 거는 작전 반경이, 그러죠? 단순히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것들만 방어해 준다면 공중급유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공중급유기는 이스라엘의 전투기든 미국의 전투기든 폭격기든 간에 이라크 영공을 넘어서 이란까지 공격을 갔다 오는데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가는 거지, 아니면은 이유가 없어요. 맞죠? 공중급유기도 지금 중동 가까운 지역으로 다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고요. 뭔가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에 여차하면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G7 회의장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나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어제부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압박을 피했고, 거기서 이제 2차, 3차 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이 얘기 저 얘기 미국 눈치 안 보고 할 기회가 생기긴 했어요. 또 아까 처음에 G7 회의 본 것처럼 저희가 6월 달부터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에 유럽 안에 친미파들의 세력이 많이 줄게 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란듯이 유럽 안의 친미파와 미국의 트럼프 보란듯이 싱가포르 그 회의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한테 아주 친한 동맹이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거지만 유럽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실익을 위해서 미국, 중국과 얼마든지 손잡고 경제협력 교류하는 거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거기서 국방회의였는데 아무 상관없는 경제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천명을 하죠. 오히려 그 자리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중국에 대비해서 모두 협력해서 뭘 하자는 자리였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치고 나온 거죠. 그 이후로 이번에 G7 회의에 가가지고 현지에서도 너 관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를 거국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게 마크롱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장에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기분이 엄청 상했죠. 원래 트럼프는 등치가 크고 마크롱은 키도 작지만 이 기싸움에서 절대 전 세계 정상 중에서 트럼프한테 밀리지 않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크롱이죠. 트럼프가 막 악수할 때도 자기 쪽으로 끌어서 하잖아요. 저번에 그 프랑스 정상회담 할 때도 보셨죠? 뉴스? 마크롱이 한 1년 전부터 악력기를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손잡고 지지 않는다. 아유, 이
팔씨름 하듯이 처음부터 이 잡는 이 그립법부터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 손잡고 아주 그냥 야 한번 해보자 하고는 엄청나게 흔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가 작은 놈이 진짜 맵네 하고 손을 뗐는데 나중에 여기 피멍이 들었잖아요. 트럼프 할아버지 손이어서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그때 뉴스들 다 보셨죠? 그 정도로 마크롱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재밌죠. 우리가 볼 때는 나이든 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유치한 기싸움하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나 일이 생겨서 돌아가 봐야 된다고 돌아가니까 마크롱이 G7 거기에 남아있는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마크롱은 어떻게 하든 국제사회에서 미국보다는 우리 유럽이 이제 예전하고 다르다. 미국만큼 우리도 앞으로의 세계, 다극화 세계에서는 미국만큼 힘이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군사력은 아직 안 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러시아를 제재하고 협상하고 하는 거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금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관세 같은 거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도 마크롱이고요. G7 회의장에서 트럼프가 이거 떠나니까 왜 떠났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마크롱이 또 여기서 그거 내가 잘 아는데 지금 이란하고 협상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막 저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빨리 이러면 안 된다. 트럼프한테 우리가 막 뒤에서 얘기했다. 너 인마 그러지 말고 빨리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란 화해시켜야지 이러면 되겠냐?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그랬더니 지금 일이 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지금 이란이 SS 치니까 협상할 거라고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렇게 또 괜히 자기 자존심 살리는 기자회견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또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서 G7 정상회의를 떠나서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 그것은 틀렸다. 그는 내가 왜 워싱턴으로 돌아간지 아무것도 모른다.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 때문에 가고 있다. 고이든 아니든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늘 틀린다. 걔 말은 듣지 마라. 내 얘기를 들어라. 채널 고정.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서로 자존심 싸움이 애들 싸움 같죠?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돌아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란에서 신속히 이란의 모든 뭐 경제나 산업이나 뭐 있는 뭐 저기 거기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회사 사람들, 교민들 무조건 출국하라고 우리나라도 급하게 때렸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G7 회의에서 돌아가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앞서 이스라엘이 초대형 벙커 버스터 지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솔솔 나온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란의 산악지역 포르도에 지하 깊숙이 숨겨져 갖고 건설된 핵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땡크 밀고 들어가서 지상작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공습으로만 파괴하려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투기 가지고는 안 된다.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또 그 벙커버스터는 바로 B2 전략 폭격기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래도 요청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자꾸 늘어지면서 싸움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몇 달 동안. 그러면 결국 그 몇 달 동안 어떻게든 남아있는 애들끼리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만에 하나 마지막 최후의 ICBM 탄도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다 하고 이스라엘의 핵을 날릴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란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작전에 들어갔으면 노골적으로 자기들 목표를 드러냈으면 어쨌든 이란이 산 밑에 숨기고 있는 농축 우라늄은 반드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으로서는 뭐 지상 전력이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 작전 못해요. 결국은 공중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요청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국제 전문가들이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갑자기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회의를 한 게 아니냐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돌아갔다. 워싱턴으로.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란 측에서도 그런 생각 이란도 충분히 하겠죠? 야, 이거 자칫하면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지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란은 공습 초기부터 미국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중동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무조건 다 공격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미국이 벙커버스터 같은 걸 들고 올까봐 이란이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오늘 날짜로 지금 저 소식이 나오자마자 앞으로 한 번 더 무인기와 미사일을 대규모로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겠다. 이번에는 우리 이란의 최신 탄도미사일, 이스라엘이 막을 수 없는 최신 무기들로 대규모로 공습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미국이 그러니까 도와주러 뭔가 오는 것 같다. 낌새가 오면 우리도 최대한의 화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리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이란의 공격력을 보면 이렇게 으름장을 놔도 별로 무서워하진 않겠죠. 상대방이. 어쨌든 예고를 지금 공격 예고를 몇 시간 전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밤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심각해지니까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도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됐고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국 시민들이 있는데 그 미국 시민들을 미국 측에서 대사관에서 대피시키거나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사람도 다 대피 못 시킬 정도로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 시장을 보면 그리고 어떤 전 세계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보면 어제까지는 지금 일이 크게 어차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항할 능력은 없다. 대항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조만간 싫어도 이란은 내가 졌다 하고 항복을 할 거다. 물론 자존심이 있으니까 겉으로 대놓고 항복은 안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핵협상 하자. 알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핵협상 자리에서 알았다. 우리 농축 우라늄이 어디 있는데 니네가 다 와서 우리가 그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사찰 들어오면 보는 앞에서 다 해체해서 다 없애버리고 핵 사찰 기구가 숨겨놓은 우리 농축 우라늄 없는 거 싹 저기 보게 만들고 우리가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각서 쓰고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이 끝나겠구나. 어제까지는 아마 다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도 크게 오를 일은 없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외부로 이란이 수출하는 거는 지금 막을 이유도 없고 미국도 그렇게 되면 곤란하고 하니까 실제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공습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가도 조금 앞으로 영향이 가서 조금 오르긴 오르겠지만 단기간에 조금 오르다 다시 금방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란도 이스라엘하고 싸운다고 하지만 싸울 힘도 없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큰 타격을 받았으니까 조만간 고집 안 부리고 나와서 하란 대로 다 할게요. 핵무기 다 없앨게요 하고 그렇게 끝나겠구나. 시간 문제겠구나. 별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란을 정권을 교체하고 완전히 이란을 지우겠다고 네타냐후가 확실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가만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도와줄 의향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이란이란 나라를 완전히 핵 무능력화가 아니라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친미 정권, 친서방 정권을 새로 다시 복귀시켜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거 그때부터는 단순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겠냐? 그 전쟁은 미국이 틀림없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도와준다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면 중동에서 십수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같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던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브릭스 등의 브릭스의 미래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나라들이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다른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뭔가 간섭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또 전 세계 유가와 자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잔뜩 긴장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섬, 카르크 섬이라는 데인데 이란이 외부로 수출하는 유정이나 가스는 여기다 했는데 요거는 공격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큰 어떤 국제정세의 흐름 이런 거를 생각하면 미국의 극우파들이 옛날 바이든의 마스터 플랜 세력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동맹들이 자기들한테 떨어져 나가는 거 뭐 더 큰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왜 항상 눈앞에 어떤 이익만 보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미국한테서 모든 동맹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G7도 와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절대 좋은 일이 없다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왜 트럼프 마가파만은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냐. 거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자만감과 오만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신들한테 선택받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신들한테 선택받았고 하느님이 원하는 지상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방향이 맞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밑에 깔려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 나오는 소문을 들으면 김건희 씨의 주술, 총공, 건진법사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마가는 그거보다 훨씬 심하다고 그전부터 영상으로 만들어서 금년 상반기 때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점점 이런 거 나오죠. 한 번 더 볼까요? 예. 이 여자가 지금 종교 지도자 해가지고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이번에 새로 직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백악관 안에서 종교 예배 시간 군종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종교 예배 시간 집회를 하면서 트럼프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사진도 몇 번 보여드렸죠. 그 여자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원래 지금 극우 마가파들과 연결된 극우 보수 기독교 안에서는 미국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광훈 씨의 제일사랑교회인가요? 제가 잘 몰라요. 그 교회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뭡니까? 트럼프는 극우 마가파에서 작년부터 제가 그 영상 만들면서 얘기했는데 아마 그때는 안 설마 그럴 일이라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저 양반은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안 믿으셨어. 나 트럼프 좋아하는데 괜히 트럼프 깎아내리라고 없는 소리 하네 저 양반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년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사방에서 관련 뉴스들이 진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를 밀어주는 보수 기독 종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의 하느님, 예수님 다음으로 하느님한테 제일 가까운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몸을 빌어서 신이 지상에 창조하고자 하는 미국 제1의 지상 천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말과 트럼프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신의 뜻에 신의 말씀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극우 보수파에서 마가파에서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는 이 여자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날마다 백악관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보는데 이 여자가
밖에서 떠드는 말이 그래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집회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기독교 행사에서. God rules. When I walk on White House grounds, God walks on White House grounds. I had every right and authority to declare the White House as holy ground because I was standing there, and where I stand is holy. To say no to President Trump would be saying no to God. And I won't do that. We are in a spiritual war right now. Let every demonic network that has aligned itself against the purpose, against the calling of President Trump, let it be broken, let it be torn down in the name of Jesus. You want me to tell you what my thoughts are? The thoughts of the King of Kings, the thoughts of the Lord of Lords. I'm downloading heaven. Wherever I go, 폴라 화이트죠. 폴라 화이트. 이 기독교 종파를 자기 남편하고 해서 만든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재물복이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잘 하게 되면 하느님이 그 보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재물복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돈도 잘 못 벌고 있고 생활도 궁핍하다면 그것은 네가 하느님이 너한테 맡겨준 사역을 잘못 오해하고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저주받아서 그래. 이게 이 종파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 2기 때는 마가파에 완전히 세뇌됐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2기 때는 대놓고 아무리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뭐 이해 충돌이 있다 막 그래도 대놓고 사업을 벌려갖고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들이는 겁니다. 왜? 날마다 지금 거기서 트럼프가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예배를 보고 하면서 마가파들이 거기 다 모여갖고 예배 보고 하는데 전 세계 1위가 누굽니까? 돈 많은 애 1위가. 일론 머스크가 일단 돈이 트럼프보다 더 많고 그렇죠? 그 옆에서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하느님 뜻대로 저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어이구 잘했네 하면서 트럼프한테 가장 많은 재물복을 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부터 해서 트럼프 아들들부터 해서 돈 되는 일을 하면 다 들고 들어가서 뭐든지 다 지금 자기들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자기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기가 백악관 마당을 걸어갈 때 자기가 있는 곳이 땅이 신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트럼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노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한테 노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려는 모든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대파 진영들은 전부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한 트럼프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느님의 사역이다. 마가파의 뜻인 하느님의 지상 천국, 새로운 질서를 이 지상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성스러운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마저도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 시오니즘과 똑같습니다. 땅만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오니즘의 뿌리가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초창기 건국될 때부터 그것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뿌리를 내리게 됐는가를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깊게 설명을 다 드렸었고 그게 안타깝게도 2019년도부터 애니 황이죠. 하와이에 있는 미국 극우파에 세뇌된 외국 교포 사업가가 우리나라의 정광훈의 제1사랑교와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2019년도부터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미국 극우파들이 얘기했던 부정선거부터 해서 모든 거를 그 모든 음모론을 그대로 한국판으로 인물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몇 년 동안 됐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세뇌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국제적인 큰 흐름.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재밌는 건 이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첫날 푸틴이 트럼프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렇죠? 푸틴이 전화를 해요. 트럼프가 한 거 아니에요. 푸틴이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도 이 전화는 푸틴이 트럼프한테 네타냐후 관리 좀 네가 잘 해라. 왜냐하면 만에 하나 여기서 일을 더 크게 벌리게 되면은 우리 러시아도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좀 그 불편한 상황으로 네타냐후가 통제가 안 돼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 즉 지들만의 전쟁으로 끝내라. 괜히 우리까지 다른 나라 러시아나 이런 나라까지 간섭하게 만들지 마라. 트럼프 네가 알아서 그거 잘 통제할 수 있지. 네타냐후 네가 잘 관리할 수 있지. 꼭 좀 그렇게 해줘. 아마 그렇게 통화했을 거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보면 푸틴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13일에 푸틴이 이란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바로 네타냐후하고도 통화를 먼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라. 내가 중간에서 중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언제든 우리 러시아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 하는데 이란이 혹시 말을 안 듣냐? 내가 이란 설득해서 핵협상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지금 더 커져가지고 단순히 핵협상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가 지금처럼 네타냐후가 이란 정권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친서방 정권으로 세우게 되면은 푸틴도 가만 그걸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이 지금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 러시아하고 이란은 아주 오랫동안 오랜 우호국입니다. 그리고 서로 드론과 미사일 거래도 꾸준히 공급을 했고요. 맞죠? 중동 지역에서는 친러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에 있었는데 작년에 붕괴했는데 이번에 이란 정권까지 붕괴한다면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에 긴밀한 관계를 공식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까지 체결한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대신 군사동맹 체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받았을 때 러시아가 같이 싸워주는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런 협약까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나서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가겠습니다.